태양이 저물었어도 저물어 가고 있어도 아직 그 뜨겁다, 열기가 남아있다, 지속된다,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정화는 이 신금을 만나면 병화보다도 더 세력과 규모나 연속성, 지속성이 있다라고 좀 봐요. 그래도 이제 이 정화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는 이 병화가 없다 보니까 뭔가 이 기복이 따른다든지 그 불안한 상태,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이 미숙한 그런 에너지 속성,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이렇게 굴곡이 따를 수 있는 걸 의미를 해요. 여기 정화가 이 신금을 만나면.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보면은 그 유금에서 이렇게 장생을 했다가 신금에서 살짝 출렁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정화의 운동성이라고 이걸 보면은 장생에서 힘을 착 받고 올라가다가 한번 주춤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병화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정화도 역시 한번 출렁한다는 얘기예요. 열기가 한번 출렁했다가 다시 유지하는 형태로 갔다가 이제 약해지는 형태로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짱짱함, 세력과 규모 실속이 있는데 한 번씩 그 위축 된다든지 굴곡이 따른다든지 손실이 따른다든지 이런 형태에 놓이는 걸 의미를 해요. 그 해당 십성 유친 관련해 가지고 정화가 신금을 만나면. 그래서 12형성 목욕지 특징을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신금을 만나면 병화랑 똑같이 병지가 되죠. 이 무토도 이제 늦여름의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 병화가 이제 여름의 에너지고 이 무토는 늦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이 병화보다는 살짝 늦게 이제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조금 더 무토가 어떤 세력이나 실속이나 규모, 어떤 주도력이나 영향력이 좀 있다로 가요. 같은 병지지만. 그렇지만 같이 똑같이 힘이 빠지고 위축돼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이 이제 병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되죠. 기토는 이제 경금을 낳는 애, 그러니까 바로 이 경금을 생해서 낳는 존재니까, 이 경금이 다 큰 열매라면은 기토 같은 경우는 꽃에서 꽃망울에서 열매가 맺히면서 이제 경금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를 의미를 하거든요, 기토가. 그렇다 보니까 이 기토가 이 신금을 만나면 자기는 이제 그 꽃망울에서 경금으로 가고 있는 위치에 놓이는데, 이미 지금 신금은 경금이 모습이 탄생을 해버리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토가 살짝 자기의 그 계절을 좀 지나가버린 공간이 되죠. 자기 계절은 이 미토, 약간 어중간한 위치가 이제 자기의 계절이 되는데, 그걸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영향력과 세력이나 주도력을 조금 잃어버리는 공간, 강하게 이제 실현시키고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힘이 좀 빠졌다, 위축되어 있다, 기복이 따르고 있다, 뭐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세력과 영향력이 좀 있는 형태로 간다죠. 기토도 이 신금을 만나. 왜냐면은 정화랑 같이 움직이면서 목욕지에 놓이잖아요. 음간 목욕지는 그래서 세고 강한 편이에요. 이 양간 목욕지보다 음간 목욕지는 좀 더 강하다, 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화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토도 이 정화가 힘이 빠질 때 정화보다는 늦게 힘이 빠지긴 하지만 역시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 발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약해지고 있는 공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이 반대로 이게 요런 식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 대운의 흐름이 역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힘이 세지고 있다로 가는데, 이게 대운이 순방향으로 가면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 역방향에 있는지 순방향에 있는지에 따라서 요것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힘이 세지고 있다로 보는 거고, 역방향으로 가면은, 순방향으로 가면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거는 7월, 8월, 9월 이런 순서로 계절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게 이제 순방향이 되고요. 역방향은 이걸 역행하고 있다, 9월, 8월, 7월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 과일 같은 경우 이 신금을 만나면 바로 이제 자기의 모습, 자신의 계절을 만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색깔과 성격,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을 강하게 이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였다. 존재감, 영향력, 주도력이 확실하다. 실속과 세력이 있다. 그래서 경이 신금을 만난 형태는 이 해당 유친 관련해서 뭔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또는 그곳이 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금덩어리가 이제 세력을 확실하게 얻어 있는 것이니까 그 십성 관련해서 돈이 있는 것,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금이 신금을 만나면 걸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이게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 씨앗 같은 경우도 이 경금이 확실하게 여무는 시간, 여무는 계절, 자기의 고유의 기능을 완벽히 이제 꽉꽉 채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의 이 신금이라는 그 씨앗도 자리를 확실하게 이제 잡고 성장해가지고 독립적, 독자적 주도력이, 존재감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금이 다 커버리면은 이 씨앗이 똑같이 다 커가지고 더 이상 이 경금도 간목도 을목도 병화도 정화도 기토도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존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봄바람 여름바람 필요 없이 자기는 씨앗의 모습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머금고 있는 간목을 또 품어내면서 이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완성체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 씨앗 역시 이 지지 신금에서 확실하게 자기의 정체성, 색깔을 표출할 수 있는 독립적, 독자적 주도력, 존재감이, 영향력이 이제 발생된다. 실속과 세력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왕이다. 그래서 12운성으로 제왕제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임수는 그 냉기와 겨울바람이 되죠. 그러니까 얼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온이 되는 거죠. 이 임수는 뜨거운 고기압이 아니라 낮은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월이 되면은 기온이 살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을바람이 불면서. 그러니까 이 임수가 그때 이제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임수가 이제 생겨난다, 시작됐다. 겨울바람, 가을바람이 이제 시작되는 위치에 놓여있다. 가을바람은 겨울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이 가을을 만들면서 동시에 겨울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신자진으로 가니까. 그래서 임수라는 냉기 얼음의 기운이 이 신금을 만나서 시작이 된다, 존재해진다. 그래서 활동성과 운동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모습이 되는데, 아직 세력이 세다, 주도력이 있다, 어떤 존재감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있다 정도로만 보는 거죠. 그냥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장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왜냐면은 인자 시작되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장생이 되죠. 장생이기 때문에 이제 주도력과 존재감을, 자기 주체성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면서 추진하는 능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형이다,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증기, 물방울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신금에서 보면은 이 신금은 8월이 된다고 했잖아요. 8월은 이 건조하잖아요. 가을바람이 불면 모든 세상의 그 식물, 생물 이런 것들이, 초목들이 말라가버리고 딱딱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지금 운동하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개수는 이제 수증기와 물방울, 어떤 습기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금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가을바람 불면 산불 조심, 수증기, 습기 이런 게 지금 메말랐다는 얘기거든요, 가을에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이 신금은 우행적으로는 금생수가 되지만 금생수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 신금에서 활동성과 존재감, 영향력, 주도력을 얻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지다. 그래서 임수는 신금을 만나면 존재감이 있다, 주도력과 세력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개수는 없다로 본다는 거죠. 같은 오행으로 수지만은 약하다, 없다. 그래도 같은 사지보다는 우행적으로 그 금생수가 되고 있어서 다른 사지보다는 좀 지속성이 있다로 볼 수는 있긴 있는데, 그냥 사지로 보시면 돼요. 희마닥이 없는 것, 존재감이 부족한 것, 덜한 것,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개유일주도 금생수가 다 잘 안 돼요. 여기도 병지잖아요, 병지. 가을에 보세요. 가을에 산불 조심. 수도권에 사시는 분은 이제 산불 조심 뭔지 모르시겠지만은, 지방이나 이런 산간 지방에서는 산불 조심, 산불 조심.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말라 비틀어졌다. 그래서 이 개수는 수증기와 습기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의 성격, 성향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신금이 그 날카로운 그 금속을 의미를 하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뭔가 날카롭고 까칠까칠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임수라는 냉기, 아이스를 또 품고 있으니까 냉철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뭔가 결실을 하면서 판단하고 결과를 보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총명함,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 춥잖아요, 신금이. 얼음도 품고.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것,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힘들다 이런 것도 되고 외롭고 쓸쓸하다 이런 형태가 많이 있고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남자는 즐길 상대가 많다 이렇게 가는 거고 외롭지 않다로 많이 가죠. 여성분들이 외롭다로 가요. 여성분들은 이제 음을 만나면 외롭다 쓸쓸하다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신금 자체가 이제 돌멩이, 철광, 뭐 금속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칠고 가격한 그런 성격 성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신금이 거칠고 힘든 상황, 환경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이제 단단하니까. 대신에 이제 강인함이 있는데 뭔가 이 따뜻함, 온화함 이런 게 이제 부드러움이 좀 부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외로움, 쓸쓸함이 많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의 어떤 초목들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가을의 이 초목들은 딱딱하고 굳어있고 잘못하면 베일 정도로 유연성이 없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 뭔가를 이렇게 수확하고 걷어들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움켜잡고 이런 형태의 집어넣는, 끌어안으려고 하는 속성 성향 이런 게 이제 좀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좀 장악하고 끌어안고 쟁취하려는 그런 성향, 성격, 원하는 그런 게 좀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쇳덩이, 돌멩이, 금속을 가까이 두면서 무시무시한 것들을 가까이 두면서 살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카리스마 또는 그 똘끼, 무시무시한 그런 장악 능력, 이런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신금이 있으면 살짝 그 위압감 이런 것도 이제 발생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금, 그 다음에 사화, 인목 이런 형태에 있으신 분들이 그 위압감 이런 것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카리스마로 발생이 되겠죠. 이런 신사인술 이런 게. 그러면서 이제 그 날카로운 그런 면, 결단력, 맺고 끊고 판단력이 뛰어남 이렇게 됩니다. 특히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것 관련해서 그런 성향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고 물질에 대한 소유욕, 쟁취욕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성적, 이런 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자진이랑 계속 엮이기 때문에 그 이성적, 성적 매력이 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발산도 잘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잘 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발달되어 있는 속성, 성향, 성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이 이제 있고 사주내에 화기가 없고 목기운이 없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중독성 질환, 정신적, 신경적 이런 스트레스 질병, 신경질환이 많이 생기기도 해요.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그런 게 잘 안 생기는데 여성분들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뭔가 이렇게 열받으면 이 주먹을 움켜져 가지고 이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은 이 연장 금속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들이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전투적인 성향이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앙칼진 성격 성향이 있다. 열이 받으면 물어뜯고 안 놓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끼와 사나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신금은 신자진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로 자꾸 가려고 하잖아요. 벌써 가을이 겨울을 열려고 이 방향 운동성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이 신금은 음이라는 얘기죠. 음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제 유리하게 쓰고 여성이 불리하게 써요. 그래서 이 신금이 남자한테 이제 좋다, 쉽게 인복 있다, 편하게 마음적, 정신적 여유 이렇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음을 좀 힘들게 쓰다 보니까 나쁘다, 어렵게, 인복 부족, 힘들게, 마음적, 정신적 혼란, 외로움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또는 아픔 이렇게 가고 이제 이 신금의 물상적인 모습과 12운성 음양적인 논리를 사주에 있던지 대운, 세운에 있었던지 그대로 이제 응용,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인호술 삼합이 이제 사주 내에 있으면 이 인호술 육친, 십성 관련해 가지고 이동, 교체, 훼손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금은 그래서 인호술에
글자들을 계속 흔들어 놓는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신금 직업적 환경적인 물상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생지가 되잖아요. 삼합의 생지가 있는 모두 이제 지살이 되죠. 지살은 준 역마라고 했잖아요. 역마가 되는데 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금속인데 뭔가 역마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철강, 금속, 자동차, 이제 미래적으로 본다면 로봇, 그 다음에 조선 항공, 로켓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중장비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죠. 신금이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금 자체가 이제 금덩어리니까 자체적으로 금, 은 뭐 이런 걸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화 가치가 높은 것을 다룬다, 즉 돈을 다룬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신금이 세무회계, 금융, 재무, 재정 관련 이런 형태로 이제 잘 인연이 된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속, 날카로운 이게 현침살이잖아요. 이 뾰족한 뭐 날카로운 뭐 요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의사, 약사 뭐 요런 형태로 치료 관련 뭐 요런 게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 그 관성이나 또는 상관이 있으면은 법적으로 많이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정치, 법무, 군인, 경찰, 공권력 기관 이런 형태와도 이제 잘 연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신금 속에 임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수라는 그 주류가 있다는 거죠. 액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는 과일 속에 액기스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곡물이나 곡식이나 과일에서 나오는 그런 발효 숙성된 식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 속에 있는 그 아이스, 그래서 냉동 냉장식품 이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비싼 물건, 에너지 자원 요런 것도 좀 요런 것을 의미해요. 값비싼 물건, 에너지 자원 요런 거. 그래서 값비싼 물건, 에너지 자원인데 그 주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은 비싼 거를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액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소 뭐 요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자원 관련된 이게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 비싼 것 이렇게 해가지고 유출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굳어있고 뭉쳐있는 것인데 비싼 것, 이런 고기 덩어리. 그래서 이 신금이 요식업, 식품업 이런 거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속에서 곡물에서 이제 그 발효를 하면은 술이 나오죠. 그래서 유흥업 관련과 주류업 관련에 연관이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금의 물상을 계속 유추해 나가시면 무리가 없어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육친 관련 이 십성별로 신금을 좀 본다면은 이 신금이 비겁은 비견겁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비견겁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 내 가족, 형제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 형제 중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거는 이 신금의 그런 금적인 속성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성향이 있든지 물질적인 그런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성격이 강단이 좀 있고 오락부락한 그런 사람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비겁은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유를 하고 쟁취를 하고 끌어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형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가족 관련해가지고 돈이 될 만한 사람이 무조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 비겁이 또 뭐가 되냐면요, 시아버지도 돼요. 시아버지. 그래서 이 시가 쪽에 좀 재물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금이 비겁이 되면 아까 그 신금의 성격이 그대로 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성격이 좀 있다고 봐야죠. 비겁이 된다면. 그런 결단력과 판단력, 남성적인 파워풀함, 카리스마, 장악 능력, 주도력인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살짝의 그런 저돌적, 공격성,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 터프하고 좀 무서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금이 비겁에 놓이면. 아니면 그런 형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으로 쓴다, 신금을. 그러면은 이제 내 손발이 금덩어리다, 이런 돌주먹이다, 그러면은 쌈 좀 할 줄 안다, 그러면은 쌈 좀 할 줄 아는 것이면은 잘못 풀리면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은 공간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공부가 좀 되면 합법적으로 좀 싸움터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걸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군인, 경찰, 보안, 치안 관련된
그런 형태의 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금속 칼을 가지고 뭔가 이 생산 만든다. 이 식상이라는 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조 생산.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식업으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식품업, 요식업.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냉동식품 이런 걸로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냉동식품, 냉장식품, 주류. 뭐 이런 식으로 유흥업 이런 형태로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하더라도 임수라는 재성이 아까 계속 장생을 하면서 존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유통 또는 금융 분야에도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신일주 이런 형태가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금속 자체가 이제 강하면서 여기에 그 임수 편재가 드러나다 보니까 무신일주가 꼭 아니더라도 이 신금이 이렇게 어딘가 놓여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해요. 금융세무 관련.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분들은 이게 자식도 되잖아요. 자식이 금속 이 신금 닮은 그런 자식 그러면은 상당히 조금 성격이 있다든지 돈에 대한 그 관심, 생각 또는 쟁취하고 주도하려는 그런 욕구가 많이 강한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의미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식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주에 화가 좀 놓여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금속, 철강 뭐 이런 것을 생산한다, 제조한다 뭐 이런 기관이다 볼 수도 있고, 뭐 사화 이렇게 있으면은 엔지니어, 기술, 개발 뭐 이런 형태로 많이 간다든지, 어떤 역마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항공, 운송, 해외 이런 형태로 많이 연관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평한다. 이게 식상에 걸리면 대부분 그 의료나 엔지니어, 기술, 뭐 공학 관련 이런 형태로 많이 가겠죠. 이게 식상이면은 이게 무토나 기토가 되니까 인성을 써가지고 이 식상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려면 이제 관성이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내가 쓰는 그런 손, 발 또는 혀가 이 신금의 물상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금이 그 물이 찾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서 애정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식상을 두고 있으면 유흥성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을 재성으로 쓴다. 재성인데 이게 역마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속이 역마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자동차, 항공 또는 해외, 무역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 납품, 현금 장사 이런 형태의 일과 관련된 것으로 많이 갈 수가 있고, 또 그 금속 그러면은 금, 은 뭐 이런 것을 또 상대하는 유통, 판매업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무역으로 간다든지 액세서리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이거를 재성으로 쓴다는 거는 금속 물질을 유통 상업화한다, 이렇게 생각, 무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 재성이 되니까 금융 세무로 많이 가겠죠. 근데 이게 역마니까 어떤 해외 관련 금융 재정 이런 형태로도 잘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값비싼 고기 뭐 이런 것을 유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그 물 뭐 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자원을 유통하러 간다. 뭐 아니면 이게 또 그 금속이니까 반도체도 금속이죠. 이런 그 속성을 이 십성일친에 엮어가지고 다 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아빠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돈이 좀 있다, 아버지가 부자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 이성으로부터 돈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면, 그러면 여자친구나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든지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 이성 인연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이 재성이 시어머니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가의 그런 재물적인 충족, 보상이 따를 수 있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고, 실속이 따를 수 있는 걸 의미를 할 수가 있죠. 시가의 혜택이 따를 수 있는 거. 이제 이것을 이제 관성으로 쓴다 그러면은 그 공권력 이렇게 되는 거죠. 법무, 정치, 군인, 경찰, 공권력 기관의 이 직업 환경이 잘 놓일 수 있다, 또는 의료 분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금속인데 이 임수 물기를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기가 있는데 금속이 있는 것은 치과예요. 금속과 이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어가지고 이거를 의료에서도 치과 이런 형태라도 연관이 많이 되죠. 그럼 의료 분야로 간다든지 그런 직장 조직과 인연 연관
연관성이 많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직업 직장 환경의 금덩어리라는 거는 그 시대에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다루는 그런 직업 조직 환경이 될 수 있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비싼 것이 뭐 금, 은은 계속 비싸잖아요. 그런 걸 치부하는 그런 공간, 또는 바로 현금화, 금융, 재정, 해무 관련 직장 조직, 재정 관련 직장,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가 된다든지 가장 시대적으로 비싼 물건을 다루는 그런 공간, 장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남편이 금덩어리다 그러면은 배우자가 돈덩어리다. 남자를 만나면 남자가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는 충족될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쉽게 발생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관성이 이게 신금이더라도 애정, 이성적으로는 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게 덜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돈이 있다든지 잘난 남자든지 이런 형태가 들어있다. 남자가 어떤 금융 회계 뭐 이런 형태에 있다든지 공권력 기관에 있다든지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겠죠. 관성이 그런 거니까. 관성이 철덩어리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철도, 항공, 조선, 자동차 관련된 그런 직업 직장에 일을 한다. 이런 형태로 13과 6치는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 된다. 그 인성은 어떤 지적 자산권, 저작권, 인허가, 면허, 라이센스, 부동산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부터 어떤 재물, 부유해질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의미를 해요. 특히 이제 이 신금을 인성으로 쓰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돈 되는 그런 면허, 자격, 그러니까 뭐 의료나 연구 개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성공 발전하시는 분이 많고요. 여성분들도 이제 힘들지만 그런 거 습득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그런 거 습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돈 되는 그런 면허와 자격, 그런 부동산, 문서화가 많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성, 엄마가 돈덩어리다, 엄마가 돈이 있다, 실력이 있다, 신금과 같은 성향, 성격이다, 좀 카리스마와 주도력, 이런 게 좀 있고, 남성적인 성향, 결단력이 있고, 돈에 대한 그런 애착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